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은 이제 갈대 같은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중심은 잡혀 있는데 어느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즉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시장. 개인 투자분들 참 많이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분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잘 잡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수익을 보시는 분은 중심을 잡고 있으신 분, 이럴 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귀가 얇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심을 잡는 일, 오늘 황주명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 정말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좀 옮기셔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023772에 0263번, 문자는 023772에 0263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근데 보내주실 때는 항상 기준을 좀 잡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항상 꼭 채워주셔야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항상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서 보내주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돼서 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QR코드 앞에 보이시죠? QR코드 이렇게 딱 눌러서 보내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 연결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항상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방법들 또 항상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하단에 있는 그 전화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항상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잘 상담드릴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해서는 제가 이제 2권의 제가 저서한 교재입니다. 관련해서 기법이라든지 내용들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신 분에 한해서 추첨해서 드린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보다 더 궁금해 하세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장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떻게 마감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았는지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마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마감 시장 보게 되는데 일단은 한 주간 사실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연기금의 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기금이 연일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조 규모를 한 달간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피 매도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연기금 이렇게 많이 나간다라는 것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나 차익 실현을 매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연기금은 결국 기금적 성격으로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주가 방어, 백기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아리에 비교를 하거든요. 투자 자금은요, 주식 자금도 있고요, 뭐 부동산 자금도 있고, 채권 자금도 있는데 또 주식 자금이 많이 말리게 되면 비중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다. 나중에 시장이 하락할 때 하방 경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에서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하방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좀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풋옵션에 대해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보자고 그러는데 풋옵션은 소량씩 조금씩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하방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 번씩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미세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단타 가능성, 박스권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갑자기 좀 늘어났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또 포지션 자체가 매도 쪽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박스권 매매라는 거거든요. 좀 내려오면은 오히려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올라가면 순매도를 하면서 상방 경직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방과 상방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경직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됐을 때는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한 3,200이 좀 넘어가게 되면 또 매도가 나오고
또 한 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매수가 나오고 그래서 한 2,900에서 3,200 정도의 짜여 있는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종목 선택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만약 기회비용을 잃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직수가 제가 이제 그 박스권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업종을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자체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서 좀 다소 200선이 되게 되면 또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947.24 오랜만에 3,000원을 좀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3,142.26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포인트 정도 위아래 박스권 흐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한 주간 그 특징주를 그런 상황에서 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사실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뉴스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세 가지 섹터의 흐름들이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좀 흐름 보겠습니다. 흐름 보시게 되면 일단 애플카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플카 모멘텀이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애플카 모멘텀 관련된 종목이었던 뭐 KB오토시스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움직였고 주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KB오토시스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뭐 구형테크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 동안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밀렸지만 주간 수익률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사항은 애플카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다. 지금 주말에 나온 속보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무조건 수혜받는 것은 아니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화 위복도 될 수 있겠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높은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항상 확실한 또 정보와 또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그랬죠. 지금은 귀가 얇으면 혹은 지금은 소문에 좀 흔들리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을 누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주가 저평가 매력입니다. 금융주 쪽에서는 DB금융투자, KB금융, 우리금융 쪽에 흐름이 좋습니다.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5%, 6%까지 좀 상승을 했어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 이제 금융주들 저평가 시장 자체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은행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KB금융도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금융도 지금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우리금융 지주죠. 굉장히 좀 좋은 상승 흐름이 보였지만 저는 그래요. 은행주들은 좀 리스크하다. 항상 그 판단하기 어렵고 리스크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롱텀 투자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주들 한한용 관련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했어요. 게임주들이 요즘에 또 트렌드 종목을 하고 있는데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어느덧 2만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빠른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14.86% 약 15% 정도 상승을 했고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도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서도 일단은 이게 순환매잖아요, 그죠? 즉 내 종목이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 또 급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그때 올라갈 때 내가 이제 그 놓쳤던 종목들이 결국은 또 다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실 때는요, 02372-0263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보내주실 때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고 지금은 안 갔더라도 시장 중심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조금 빠르게 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저 시청자님 또 활기차게 또 시작을 해주셨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원이 QNC 네. 14,800원에 15% 됩니다. 원익 QNC 18,450원에 비중 15%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 14,800원에 15%. 죄송합니다. 14,800원에 15%. 예.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12,000원 넘어갈 때쯤에 그냥 조금 더 가져갔어서 네. 그냥 보유를 하고 있었더만 요즘 계속 저점이 낮아져서 이걸 얼마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나 네. 궁금했어요. 사실 이제 원익 Q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익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좋죠.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원익은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 쪽에 우리가 포함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제조용 석영 제품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라믹 제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제가 지금 실적을 좀 빠르게 좀 봤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 한 377억 정도 9월 달까지 했고 아마 아웃퍼포 최대 실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총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PBR 대비 BPS가 현재 9,000원 정도 잡히는데 그거 대비 주가도 뭐 2배 이상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두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십니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볼게요.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기관 쪽에서 오늘 2,412억, 2,200억. 그래서 누가 매도를 했나 봤더니 연기금이랑 그다음 투자신탁에서 매도를 좀 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뭐 큰 방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전고는 돌파했어요. 그죠? 시세를 대시세를 분출을 했고 상상 보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BPS 기준으로 많이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적정 가치는 한 24,000~25,000원까지는 가야지 적정 가치라고 보여요. 다만 근데 이제 시장 자체에서 조금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자체는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까지는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17,000원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7,000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월봉이 이제 박스권 돌파 후에 다시 내려오는 자리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두려워서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이렇게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종목이니까 조금 더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조금 빠지면 추가 매수를 근데 해도 될까요? 이 종목이 조금 안타까운 게 엉덩이가 조금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이 종목은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회를 좀 예. 활용해서 더 좋고 빠른 종목으로 좀 나머지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내십시오. 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3,080원에 20%. 3,080원에 20%.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자동차 전자 부품주로 현대 기아 납품하고 주고 한다고 원래 들어가 봤는데 네. 좀 목표가나 좀 잘 들어갔는가 어쩌는가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전화드렸어요. 모베이스 전자는 사실은 다소 좀 어려웠던 국면을 아직은 좀 지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네.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투각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 외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에 일단은 좀 빠졌습니다. 시간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차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이 다소 좀 우려감으로 돌아서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총이 아직 그 1,600억밖에 하질 않아요. 그 부분은 네.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보고 있는데 적정 시총으로 봤을 때는 한 2,200억 정도의 시총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 30~40% 정도 파동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3,4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종목도 올라가면서 조금 다소 자꾸 부담스러운 게 올라가면 이게 투매 물량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 종목 네. 자체가 오랫동안 좀 같은 구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1,500원 정도가 평균 단가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매수했던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네. 3,000원 정도 원저리 올라오니까 자꾸 투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 투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로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과정은 생각이 들고 조금 기간을 두고 스윙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3,500원
목표가는 4,0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 4,000원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자체는 지금 시장 트렌드 종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시더라도 한 3,500원까지 충분히 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사면 안 될까요? 이 종목은 더 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서현이와 8,260원에 30%요. 서현이하고 8,260원의 비중 30%. 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제가 이거 샀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이거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것도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정치 테마주로 한번 60% 수익을 냈었어요. 수익을 내시고. 그러고서 저는 자동차 쪽으로 원래 산 건데 그게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단기 수급은 조금 그래서 안 좋아졌다 이렇게 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전 차익 실현을 했다가 좀 관망하고 있었는데 네네. 자동차 쪽으로도 유망할 것 같아서 다시 재매수를 했거든요. 네, 서현이와는 뭐 길게 보면은 흐름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서현그룹주 자체가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 상승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답답하셨던 거는 위에 이제 좀 상방이 경직되다 보니까 9,000원짜리에서 자꾸 흘러내려서 좀 답답함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서현이와도 나쁘진 않은 그림에서 12,500원까지 상승 파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2,5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 사이클상 계속해서 이제 5년 주기까지는 자동차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높게도 볼 수 있는데 너무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12,5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뭐 하방 경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조금 투심이 무너질 가능성 월요일 날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뭐 한 6,500원 손절 라인 잡고서 뭐 손절을 굳이 안 보신다면 좀 분할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추가 매수는 한 6,100원 정도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12,500원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요. 제가 또 여러분들과 매주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일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투자 지도를 잘 그려야죠. 그래야지만 또 맥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맵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참여하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화는 02377-0263번. 근데 보내주실 때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 지금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죠. 명절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제가 오늘처럼 속 시원하게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문의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더 있으시다고 하면 샵 3772로 황주명 이렇게 검색해서 보내주시거나 앞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QR코드를 띡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영진약품이요. 연기약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7,200원에 10%요. 7,200원에 10%.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올라갈 확률이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그래서 연기약품이 이제 좀 많이 빠졌죠. 연기약품이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좀 소외주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주식시장이 참 얄미운 게 딱 그 한 명만 사랑해요. 그게 뭐냐? 최근에 이제 자동차만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만 좋아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화된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치고 나가줘야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못 치고 나가다 보니까 조금 약세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도 KTNG지만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제약 시리즈군들은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편함보다는 건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다 내려왔어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요. 뭐 크게 뭐 빠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빠져야 뭐 6,000원 언더선, 6,000원 선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빠지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영신제품은 조금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좀 감정적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감정적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악성 매물이라고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당연히 그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럼 우리는 그 중심값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네. 바닥부터 그 중심값 고가까지 올라온 게 한 8,100원 정도가 중심값이에요. 그러면 네. 이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은 더 어떨까요?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겠죠. 예. 그럼 그 전에 7,900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900원에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인 네. 흐름에서는 나중에 더 잘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도주는 아니니까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900원이요? 네, 목표가 7,900원, 손절가 6,000원 드리겠는데 목표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 투자 되십시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전화 보내주시고 있는 만큼 저도 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 많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네, 후성. 예,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3,300원에 20%입니다. 13,300원에 20%.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멘토님들이 뭐 그 앞으로 친환경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주가가 이제 좀 다소 부담스럽고 또 고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심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후성 사실은 이제 후성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8,000원대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제가 12,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걸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조금 매수 단가가 높아서 그 이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될 것 같은데요. 후성의 모멘텀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후성은 여름과 친한 종목입니다. 에어컨 냉매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 에어컨 냉매가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학물이죠. 화학물 국산화 관련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에칭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탄소 관련된 바이든 이슈로도 좀 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해볼 부분은 이제 이게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유동성 장세라서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인 측면은 재료가 많다는 거고 단점인 측면은 좀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좀 다소 느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3,300원이 되면 오히려 저는 한 번 정도는 매도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싶어요. 한 번 정도는 재료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뭐 15,000원, 16,000원 넘어가기가 좀 다소 힘들거든요.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3,300원에 매도하셨다가 이 종목은요. 항상 그 9,000원 밑으로 사면 9,000원에서 6,000원 밑으로 사면은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9,000원, 6,000원에 샀다가 12,000원에 갖다 팔고 9,000원, 6,000원에 갔다가 12,000원에 갖다 파는 박스 매매가 유리하고요. 지금 13,300원의 목표가 제시드리고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는 9,000원 밑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우투자 되십시오. 네, 바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파인 베스트리고요. 네. 2,580원에 네. 10%예요. 2,580원에 10%. 아니, 죄송해요. 2,850원. 2,850원에 10%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 화인베스트를 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이거 어떤 매니저님 추천 종목으로 샀는데 네네네. 잘 안 가서 이제. 네. 예, 갑자기 장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요? 제가 지금 화인베스트를 재무구조를 좀 보고 있었어요. 잠시 질문을 드리고 나서. 근데 네네. 화인베스트 좀 다소 아쉬운 게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잘 아시죠?
네,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종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스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워요. 경기가 화랑에 돼야지만 잘 갈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네. 그게 안 좋은 거가 되니까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좋은 건 뭐냐면 LNG 네. 관련해서 아마 LNG 모멘텀으로 아마 좀 받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LNG 관련된 모멘텀은 있는데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 지분 구조를 좀 봤어요. 어떤 지분 구조로 갔나 봤더니 화인 인터내셔널이 이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충분히 네, 지분 네. 구조는 나쁘지 않고 시총도 네. 나쁘진 않아요. 한 706억 정도 되니까 탄력성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여력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딱 본전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6%거든요, 마이너스. 다시 올라오면 그러니까 네. 2,900원 정도 보면 저항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 저기는 가면 밀리고 자리잖아요. 그죠? 네네. 저 자리는 좀 매도가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네. 2,9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고요. 뭐 네네. 지금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드린다면 2,060원을 드릴 것 같은데 그 너무 폭이 크잖아요. 그죠? 예, 추가 네네.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0%니까 네. 가지고 네. 계셨다가 2,900원에 전량 네.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제시 드릴게요. 마이너스 2,900원 전량 매도. 2,900원에. 네. 마이너스는 아니죠. 2,900원. 50원 수익이죠. 네네. 네네네. 네, 거기서 전량 매도하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LG화학인데요. 네. 33만 원에 30%예요. 33만 원에 30%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네. IPO가 8월 달에 한다며요. IPO 설명회가. 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알아보려고요. 일단은 LG화학으로 들어가신 거는 제 생각에는 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예.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관련돼서 좀 문의 주신 것 같아요. 그죠? 호실적인 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IPO 예. 관련된 모멘텀까지. 예, 예. 사실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는 아시죠? 근데 예, 예. LG화학과 삼성 SDI는 대한민국의 쌍두마차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5년 동안은 슈퍼사이클로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 거기에 대장주격으로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LG화학이 지금 뭐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지만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뭐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예. 지금 IPO 관련해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네. 급하게 이제 본 부분은 BPS를 좀 봤는데 청산 가치가 지금 22만 원, 25만 원까지 예. 잡히게 되면 지금 예. 약딱 PBR 4입니다. 청산 가치 예. 대비 4배 정도 올라왔는데 LG화학은 여기서 이제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예. 제가 볼 때는 한 8, 9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비중은 한 10% 정도는 줄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기본적으로 아직 상승 흐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긴 틀에서는 한 120만 원. 그러니까 지금 PBR 4는 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 보게 되면 한 125만 원 정도 잡히잖아요. 그죠? 5 정도 보면. 그래서 한 예. 120만 원까지는 목표가 보셨으면 좋겠고 긴 예. 흐름으로 봤을 때 6배 정도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한 150만 원 잡혀요. 그러다 예. 보니까 120만 원에서는 반매도 150만 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고요. 예. 지금 자리에서는 IPO가 그 정도, 그러니까 120에서 50 사이에서 IPO 이슈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예. 80만 원 제시드리는데 뭐 종목 자체가 워낙 슈퍼 사이클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우 찾아주십시오. 예, 지금 많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E&D고요. E&D고, 네, 37,650원 10%입니다. 37,650원 10% 조금 높게 사셨네요. 네네. 네, 들어가게 된 계기 어떻게 되십니까? 그 2차 전지 쪽 좀 보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며칠 좀 이렇게 눌려 있길래 네. 들어가 봤는데 계속 기관 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와서 잘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올라갈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수급까지도 보시고 계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E&D는 기업은 괜찮습니다. 기업 자체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2차 전지랑도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전구체 쪽으로도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시총을 보니까 4,128억인데 종목이 잘 올라가다가 한 번 이렇게 덜커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마의 4천억이라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뭐 1,000억, 2,000억 대부터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천억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 부담감이 되고요. 이 정도면은 수익 실현해도 되겠네라고 해서 들어왔던 수급들이 이제 기관들이었던 거고 기관의 좀 매도가 최근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물량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긴 흐름상으로 보게 된다면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꾸 윗꼬리가 잡히고 있다는 건 좀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가 지금 목표가는 좀 높게 봅니다. 한 48,000원 정도까지 보고 넘게 6만 원까지 보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것도 전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하셨다가 다시 35,000원 밑으로 매수하시는 전략도 유의할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주 일요일입니다. 항상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일요일 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제가 문자도 좀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좀 힘드시네요. 살려주세요. 한국전력 매수가 26,800원. 비중 40%. 계속 보호해도 될까요? 하면서 6639님 보내주셨네요. 자, 한국전력 바로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수 단가가 26,800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신 거잖아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 전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안 쓸 수 없는 것들, 꼭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음에 27,000원의 1차 목표가 35,000원의 전략 매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0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체크 더 드리겠는데 제일약품. 제일약품도 힘들죠. 제일약품도 굉장히 안 가는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한번 10만 원, 9만 원에 매도 드리라고 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심을 딱 보니까 이게 안 좋아요. 생각보다. 지금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매도할 자리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자리인데 자, 지금 매수 단가 좋습니다. 63,200원. 이건 본전 매도 드릴게요. 왜냐하면 추매하다 비중이 늘어났는데 추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를 딱 추매하신 것 같아요. 64,000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더 간다 하더라도 정리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7,000원 드리겠는데 도너리한 종목이다. 64,000원에 전량 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AS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종목해서 제가 또 봐야 될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오토텍부터 볼게요. 성장오토텍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좀 잘 갔죠, 그죠? 뭐 10%씩 막 윗골이 나오는데 단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사실은 올라오면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다, 그죠? 이 종목 자체가 약간 박스권을 그리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단타 가능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8,000원 언저리에서는 매수했다가 또 11,000원에 매도했다가 8,000원 언저리에서 매수했다가 11,000원 매도했다가 요것도 되는 거니까 이 종목은 또 길게 보게 되면 좀 상승 모멘텀은 좋아서 더 추가적으로 뭐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자리는 약간 좀 단타도 가능 또 중장기도 가능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대동공업도 하나 볼게요. 대동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가죠. 그죠? 차트가 바닥에서 횡보하게 되고 힘이 모이게 되면 결국 간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루함이 참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근데 이 지루함이 있어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 붙으면서 가니까 훨씬 더 깔끔한 패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관심주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종목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호테크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성호테크론.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좀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8,670원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보였죠. 그리고는 다중바닥을 보였어요. 바닥을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한 4,600원 정도는 하방 경직이 잡혀요. 그럼 4,600원, 그러니까 4,500원 20% 붙이면
800원이니까 5,300원, 5,500원 요 정도는 뭐 크게 무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관련 검사 장비 관련된 모멘텀도 좋고 그다음에 PBR 1배 이하의 저평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이랑 앞서 얘기했던 LG화학 쪽 있죠? 그쪽에 우량 가격서 확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매수 단가는 5,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전고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화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 돌파해서 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4,000원은 제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4,000원 제시드리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종목이 이제 테라제니텍스라는 종목이에요.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제가 왜 바닥에 있나는 조금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소외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잘 갔는데 이거 혼자 좀 많이 못 갔거든요. 면역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자회사가 유전체 분석 기반, 탈모 예측 기반 관련된 것도 있고 면역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PBR 1배 이하인데 제가 PBR 1배 이하에서 좋은 종목 사서 손실 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성우테크론이나 뭐 테라제니텍스 갖고 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좀 과열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간다 하더라도요. 좀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 사시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바닥주들 뭐 바이넥스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SK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상승이 크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우테크론, 테라제니텍스는 좀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8,8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8,900원도 가능할 것 같고 목표가는 13,000원 제시드리는데 그다음에 손절가 6,000원 제시드리면서 좀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